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그 학점을 잘 받는 방법 중에서 그 시험을 대비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있으면 보통 일주일 전에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가보면 일주일 전에는 이제 도서관 앞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고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보니까 1주 아니면 2주 전부터 시험 준비를 하지만 가급적이면 3주 아니면 4주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물론 이제 말은 쉽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학점을 잘 받으려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일주일만 더 공부를 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사실 그 진도가 많이 안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3월달 개강하면 3월달에 수업 얼마 안 하고 4월달도 얼마 수업 안 하고 중간고사 보고 그 다음에 6월달에 기말고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에 진도가 많이 나가고 또 똑같이 9월달 개강을 했다고 쳐도 10월달 뭐 중간고사면 12월에 기말고사에서 더 진도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진도를 나갈 때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 이때 진도를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때 기말고사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보통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한 번이라도 언급을 한 데서 문제를 내지 언급 안 하고 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은 뭐 한 번도 안 들어본 내용을 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수업 시간 중간에 한 2, 3분이라도 짧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선생님들은 자기가 가르쳤다고 생각을 하고 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학생들은 왜 안 배운 걸 내냐라고 하지만 교수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가르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그게 언제 얘기하냐면 막판에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뭐 5월달 중간 그 5월 15일 이후 아니면 겨울 같으면은 11월 중순부터 진도를 많이 나가면서 그때 한 말들이 다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올 때도 대부분 이제 그 중고등학교야 뭐 족보가 있고 뭐 로스쿨도 다 족보가 있지만 대학교 학부는 사실 족보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시험 보고서 누가 그걸 족보를 남겨놓지 않고 다 과마다 다르고 다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족보를 구해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뭐 그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 같은 거는 기출문제를 내지 말라고 하는데 보통 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내는 거는 기출문제 2년 전 거, 3년 전 거 똑같이 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족보를 구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이 최근에 연구하는 주제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논문 같은 거 쓸 때 과거 논문은 사실 내가 쓰고서도 내가 뭘 썼는지 잘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1, 2년 내에 쓴 논문들 그리고 보통 수업 시간에 내가 뭐에 관심이 있다고 말을 많이 하면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전에 또 무슨 EBS 다큐멘터리에 보면 뭐 서울대에서 학점을 잘 받는 학생들이 그 교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쓰기 한다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교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이 배우는 학부 수준의 내용은 아주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거의 그런 내용을 갖다가 말씀하는 거니까 거의 기초라고 생각하시고 받아 적든지 외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나오긴 했는데 이 과학고등학교 처음 들어가니까 저희가 거의 다 무슨 뭐 고등학교 수학은 다 맞추고 들어왔다 생각해갖고 엄청난 응용 문제랑 이런 걸 막 연습시켰는데 사실 그게 필요가 없는 게 기본적인 내용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응용이나 이런 걸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받아쓰기를 하더라도 필기를 해서 뭐 교수님이 한 걸 갖다가 그대로 받아 적어도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꼭 그대로 하시는 게 학점이라든지 뭐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답안지 쓸 때 어떻게 쓸 거냐? 그러면 답안지는 가급적이면 양을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답안지가 뭐든 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보다 조금 더 많이 쓰면 답안지 양이 풍부해 보이고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제 공대라든지 수학 이쪽은 식만 쓰고 답만 맞으면 되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서술식은 많이 쓰면 쓸수록 점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교수님의 견해하고 반대되는 거는 가급적이면 안 적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수님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느 한 주관이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말고 딴 거에 반대하는 논거는 많이 이렇게 저는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논거하고 비슷한 거는 상대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말한 견해가 있다. 그러면 교수님이 말한 견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게 잘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말한 견해가 이런데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맞더라라고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 견해를 쓰고 싶어도 사실 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자기 반대되는 견해를 많이 수업 시간에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수님의 견해에 맞는 방향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되는 걸 쓰고 싶다 이러면 정말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수님이 말한 견해 이걸다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 논문도 쓰실 때는 만약 쓰면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써서 그걸 해야지
이게 한두 개 쓰다 말면은 오히려 점수가 더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 시험 준비는 미리미리 하시고 그 다음에 족보라든지 이런 거 보시고 답안지는 많이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